1899년 미국은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던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 당시 이슬람을 믿고 있던 필리핀의 모로족은 미국의 지배에 반대하며 저항하게 되었고 결국 양측은 군대를 동원해 전쟁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미군은 기관총과 스프링필드 소총 등 모로족에 비해 압도적인 화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중에는 개인 호신용으로 사용되던 M189의 리볼버 권총이 있었는데 이 총에 사용되는 38 롱 콜트탄은 미군에게 별다른 만족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모로족은 한 손에 칼을 들고 무작정 미군에게 달려들기도 했는데 마약을 복용한 이들은 38 롱 콜트탄을 서너 발이나 맞고도 쓰러지지 않았으며 그대로 달려들어 미군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다급해진 미군은 과거에 사용하던 45 구경의 M1873 권총을 사용하고 나서야 비로소 모로족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미군은 필리핀에서의 전쟁을 교훈 삼아 성능이 크게 향상된 새로운 제치권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기존에 사용하던 9mm 탄보다 위력이 커야 했기 때문에 제식 권총탄은 위력이 큰 45ACP 탄을 채택하기로 했으며 이 새로운 탄에 맞추어 다양한 회사들이 자신들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 당시는 탄창을 밑으로 삽입하는 자동 권총이 막 개발되던 시기였는데 최종적으로 콜트사의 M1905와 세비지사의 M1907이 후보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1차 테스트에서는 세비지사의 M1907이 더 우수한 점수를 받았는데 M1907의 무게가 더 가볍고 신뢰성도 우수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3년 후에 진행된 테스트에서는 상황이 역전되게 되는데 콜트사의 M1905는 총에 여유 공간이 있어 여러 부분에 설계 변경이 있었던 반면 세비지사의 M1907은 총이 콤팩트하고 정교해 별다른 개선 사항이 없었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명중률만 보아도 콜트사가 크게 앞섰지만 중요한 것은 내구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M1905는 6000발을 사격하는 내구성 테스트에서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었던 반면 M1907은 2000발째부터 고장이 나기 시작해 6000발을 쏠 때까지 약 40여 차례 작동불량을 일으켰으며 10여 개의 부품을 교체해야 했습니다. 결국 미국 전쟁성은 콜트사의 총을 선정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총은 1911년 M1911이라는 이름으로 제시 채용되었습니다. 존 브라우닝이 설계한 M1911은 기본적으로 단창에 7발이 들어가고 약실까지 총알을 넣으면 총 8발까지 장탄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브라우닝식 쇼트 리코일 방식을 적용해 총알이 발사되는 과정에서 약실 폐쇄를 유지할 수 있어 탄의 사거리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동 방식은 매우 우수한 것이어서 현재 거의 모든 자동 소총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1차 대전에서 미군은 M1911을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했는데 이 총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총알이 나가는 신뢰성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단 한 발로도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우수한 저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미 육군 병장 엘빈 요코는 M1911을 한 손에 들고 독일군 참호로 진입해 6명의 독일군을 사살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이 모습에 놀란 독일군 132명은 그에게 항복해 포로로 잡혔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나자 미군은 M1911의 기본 설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약간의 성능을 개량한 M1911A1을 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M1911A1의 생산량은 그리 많지 않았는데 전쟁이 끝나게 되자 240만에 달했던 병력은 24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권총의 수요도 크게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 육군 병기국은 M1911A1의 부품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그것은 만일 또다시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면 자동 권총을 빠른 시간 안에 공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던 중 1939년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1940년 46만 명에 불과했던 미군은 1941년 180만 명, 1942년 390만 명으로 급속하게 불어났고 전쟁 막바지인 1945년 미군의 규모는 122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병력이 늘어나자 미군은 이들에게 보급할 군수물자의 생산량을 급격하게 늘려야 했으며 여기에는 당연히 권총도 포함되었습니다. 원 제작사인 콜트사는 서둘러 40만 정의 M1911A1을 제작했지만 그 생산량은 턱없이 부족했고 총기 전문 회사였던 콜트사가 만들어야 할 무기는 권총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그동안 준비했던
표준화 프로그램을 실행해 다른 회사에서도 M191을 만들도록 주문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산탄총 제작업체였던 이사코사는 38만 정, 타자기 제작업체인 레밍턴 랜드사는 47만 정을 만들었으며, 그 밖에 철도용 신호기 제조업체, 대봉틀 제조업체에서도 M191을 생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군은 전쟁 기간 중 200만 정의 M191을 생산했는데, 이것들은 모두 같은 설계도로 표준화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부속품들이 서로 호환되어 얼마든지 자유로운 교체가 가능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미군은 대대적인 강군을 단행하게 되었고, 기존에 생산되었던 M191의 숫자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새로운 권총을 도입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미군은 M191을 다시 보수해 장기간 사용할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회사에서 제작되었던 부품들이 서로 섞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특정 회사의 오리지널 제품을 찾기 어렵게 되었으며, 특히 500정 정도만 생산된 재봉틀 제조업체 찡어사의 제품은 콜렉터들 사이에서 수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미군의 제식권총으로 애용되었던 M191은 결국 1985년 베레타 M9으로 교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미국의 델타포스, 미 해병대, FBI 등에서 M191의 성능을 개량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M191은 군수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의 민간 총기 시장에서도 지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M191의 크기, 신뢰성, 저지력은 미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민간 시장에서 계속적인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1986년 M191에 대한 브라우닝의 설계 특허가 종료되자 이제 거의 모든 총기 회사가 M191을 자유롭게 생산하게 되어 수많은 복제품과 개량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M191은 한국군과도 인연이 깊었습니다. 6.25 전쟁을 계기로 대량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M191은 이후 우리 군의 최식 권총이 되었으며, 1988년 국산 권총 K5가 개발되고 나서야 서서히 교체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한국군에서 M191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전세계 특수전 부대에서 권총을 부무장으로 사용하는 추세가 이어지자 우리 특전사에서도 근접전에 유리한 권총을 부무장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복잡한 무기 도입 과정을 고려해 보았을 때 새로운 권총을 특전사 병력들에게 신속하게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지휘부는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M191을 다시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우리나라에는 상당한 양의 M191이 비축되어 있으며, 비록 생산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상태가 좋은 총기들도 많았기 때문에 특전사가 바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미군 특수부대들도 M191의 개량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 군이 M191을 선택한 것이 크게 시대에 비춰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러시아에 AK-47이 있다면 미국에는 M191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M191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총알이 발사되는 신뢰성, 수천 발을 발사해도 고장이 나지 않는 내구성, 그리고 철저한 표준화로 부품이 자유롭게 교체되는 호환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개발된 지 10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자동 권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M1911 자동 권총이었습니다. Ready? Go for it.